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 익산 출마자 10명 중 4명은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괴 폭력이 가장 많은 가운데 여신금융법 위반이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도 있습니다. 또 일부 후보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52명 가운데 38%가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도박이나 폭행, 횡령, 명예훼손 등도 있습니다. 또 14명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파값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확철을 앞둔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파값이 생산비에도 못 미쳐 일부 농가들은 양파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입 양파와 재고 물량 증가로 폭락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 익산 출마자 10명 중 4명은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과 내역을 살펴보니 음주운전과 폭력이 가장 많은 가운데 여신금융법 위반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후보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마무리된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익산은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를 모두 합쳐 15개 선거구에 41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중 전체의 39%인 16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후보를 살펴보면 임형택 조국혁신당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박경철 무소속 후보는 전과 3건입니다. 폭력행위와 선거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황세현 무소속 후보는 전과 6건으로 익산 지역 출마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반공법 위반과 폭력행위, 선거법 위반,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상해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도의원 후보를 살펴보면 전체 5명의 후보 중 3명이 전과가 있습니다. 1선거구 최종호 민주당 후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2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선거구 조은희 민주당 후보는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3선거구 김경진 민주당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시의원 후보를 보면 익산시의원 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전과 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조남석 조국혁신당 후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폭력행위, 보복범죄 등 3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종현 무소속 후보는 폭력만 3건으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뒤이어 자선거구의 최재현 민주당 후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2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시의원 7명은 모두 전과 1건씩입니다. 나선거구의 김충영 민주당 후보는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박상우 조국혁신당 후보는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선거구의 박중희 조국혁신당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나선거구의 조규대 무소속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마선거구의 전세성 민주당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선거구의 손문선 무소속 후보는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선거구의 소기령 민주당 후보는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익산 지역 출마자 중 4명은 체납된 세금이 있습니다. 도의원 2선거구의 조은희 민주당 후보는 가장 많은 30억 3천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소득세 2,700여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익산시의원 나선거구의 박종철 민주당 후보는 배우자가 재산세 90만 4천 원을 체납했습니다. 아선거구의 소기령 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소득세와 재산세 등 100여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선거구의 박종일 무소속 후보는 자녀가 소득세 900여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년간 활동할 지역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52명 가운데 38%가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과 유형은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도박이나 폭행, 횡령, 명예훼손도 있었습니다. 또 14명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군사는 시장 후보 3명, 도의원 8명, 비례대표를 포함한 시의원 41명 등 52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의 38.4%인 20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장 후보 3명은 전과가 없습니다. 도의원 후보는 전체 8명 가운데 4명이 전과가 있습니다. 1선거구 강태창 후보는 명예훼손으로, 2선거구 나기학 후보는 음주운전 2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선거구 안근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선거구 한준희 후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시의원 후보를 보면 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전과가 있습니다. 김관우 후보는 도박으로, 장병훈 후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2건의 벌금형을, 노정훈 후보는 횡령, 서동환 후보는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가선거구의 경우 서동수 후보는 어선 위반법, 한한길 후보는 국민연금법 위반, 김경구 후보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 나선거구에 출마한 서원식 후보는 고용보험법 위반, 윤요섭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나선거구의 정도원 후보는 사고 후 미조치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마선거구 박광일 후보는 식품위생법 위반, 김영일 후보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하빈 후보는 폭행 감금 재물 손괴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바선거구의 한경봉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비례대표인 박다혜 후보는 공동주거 침입으로, 정기수 후보는 업무방해 재물은닉, 폭행으로 2건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군산지역 출마자 가운데 14명은 체납된 세금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체납액은 나선거구 설경민 후보가 1억 9,044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지사를 포함해 새만금권 민주당 후보들이 올해 안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후보와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특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특자체는 2024년 청사진이 공개됐지만 군산과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 갈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도내 경쟁률이 1.7대 1로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와 도교육감, 기초단체장 등 262명을 뽑는데 모두 453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쳐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경쟁률인 1.8대 1보다도 낮아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유세차와 확성장치 등을 활용한 거리 유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수막 게시와 로고송 사용, 공개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자 메시지와 SNS,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 벽보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게시하게 됩니다. 중동 사태 이후 주유소 경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1,589원이던 도내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최근 2,003원까지 올라 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1,691원에서 최근 2,007원으로 18% 이상 상승했습니다. 엔진 오일 등 차량 관리 비용도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7년 동안 새만금 간척지에 우분퇴비를 투입한 결과 비옥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간척지 시험 재배지에 우분퇴비와 무기질 비료를 지속적으로 투입한 결과 초기 킬로그램당 2.3g이던 유기물 함량이 7년 뒤 13.3g으로 상승했습니다. 토양 속 유효 인산도 킬로그램당 25.8mg에서 432mg으로 증가해 일반 밭 토양 적정 범위를 충족했습니다.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면서 땅심이 높아져 무기질 비료만 사용했을 때보다 콩 수확량이 1000제곱미터당 304kg으로 15.6% 늘었습니다. 옥수수 수확량도 549kg으로 20% 증가했습니다. 도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2배 적금의 경쟁률이 평균 9.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1,300명 모집에 모두 12,800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년 만기를 채우면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전담 창구를 통해 신청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까지의 시민입니다. 행정당국은 이번 주 신청 인원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 현장 발급과 온라인 신청 모두 일주일간은 태어난 해의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다르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파 가격이 크게 떨어져 수확철을 앞둔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파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쳐 일부 농가들은 양파밭을 갈아엎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수입 양파와 재고 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이 이어진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 여산면의 양파밭. 수확 시기가 다가왔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양파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익산은 양파 주산지 가운데 한 곳으로 142개 농가에서 연간 4,300톤의 양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값 하락이 이어져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파 도매 가격은 1kg당 400에서 500원. 이는 지난해보다 200원가량 떨어진 금액입니다. 농가들은 적자를 피하려면 킬로그램당 800원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으로는 수확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안 나오죠. 인건비가 외국인들 하루에 지금 13만 원, 14만 원 하면 15만 원 줘야 될 거예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확을 하면은 더 손해가 나버리니까. 이런 상황에 지난 15일 완주군에서 열린 양파밭 갈아엎기 투쟁에 익산 양파 50여 농가가 참여해 1,200여 평의 양파밭을 폐기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양파를 갈아엎는 상황에 농민들의 상실감은 커져만 갑니다. 그걸 이래 외국 농민들이 내 자식처럼 아껴가면서 키웠는데 금방 갈아엎을 양파인데 농민들이 그걸 안 밟으려고 사이사이를 비껴서 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걸. 농민들은 정부 비축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파 수입까지 이어져 가격 하락이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파가 지금 그 정부 비축에서 폐기를 안 하고 상황을 지켜본다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전년 농것이 없어져야 지금 현재 새로 나온 양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고 완전 수익 개박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매일 들어와요. 하루도 안 쉬고 양파가 들어와. 농민들은 정부의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출하 조절과 공공비축 수매 확대,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숨진 여자친구의 명의로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습니다. 익산 부송동 일대에서 고양이 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아래턱이 크게 훼손된 고양이 등 관련 신고 5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와 밥그릇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감식을 진행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기관 고장으로 해상에 표류하던 낚시어선의 승선원 10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5시 8분쯤 군산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인 7.93톤급 어선 A호로부터 기관 고장으로 인해 운항이 불가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A호 승선원 9명을 구조해 비응항으로 이송했으며 선장 B씨는 A호에 남아 예인선에 의해 예인됐습니다. A호는 엔진에 이상이 발생해 운항이 불가능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항 해역에서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않은 파나마 국적 화물선이 적발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 VTS에 따르면 이 선박은 10일 오후 8시 43분부터 2시간 동안 군산항 해역에서 관제사의 호출과 안전확보 제공 교신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박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밀물과 썰물 차이가 커지는 대조기를 앞두고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부터 오는 20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를 맞아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대조기에는 군산 해수면이 713cm를 넘어 최대 731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경은 군산 해망동과 소룡동 일대를 방문하는 경우 해안가 차량 침수나 방파제 추락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정당 가입과 활동 등 선거운동 지원과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 SNS 등에서 지지나 반대 의사 표명, 가짜뉴스 게시와 유포 등입니다. 또 위반 사례는 도교육청 부패 공익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이른 더위에 가축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가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 분야 폭염 예방 상황실을 운영하고 1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축사 냉방을 위한 스프링클러와 환풍기, 제빙기 등 폭염 대응 시설을 지원하고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등록 무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2일 사직했고 지난 15일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신문 발행인과 경영자 등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후보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완산 구성관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 측 소명을 청취한 뒤 등록 무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창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불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4시 51분쯤 고창군 아산면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블루베리 재배시설과 농막,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주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덕유산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종 광릉요강꽃 개화 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광릉요강꽃은 지난 2007년 첫 발견 당시 5월 23일쯤 만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9일 만개하는 등 최근 들어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2000년대 10.49도에 불과했던 4월 평균 기온이 2020년대 들어 11.61도로 1.12도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오래된 농기계를 정비, 폐기하고 일부는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매각합니다. 시는 정비 대상 장비 가운데 내구 연한은 지났지만 정상 작동이 가능하고 상태가 양호한 농기계를 정비해 농가에 수의 공개 매각 방식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매각 공고와 입찰은 6월부터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 맹아학교 학생들이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2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북 맹아학교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열린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육상과 쇼다운 등의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9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육상 종목에 출전한 방수연 학생은 여자 초등부 100m T11 경기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제8대 새만금 개발청장에 문성효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문 청장 인선 배경에 대해 국토 도시개발 분야의 정통 관료로서 새만금 개발과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식견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문 청장은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했고 국토부 내에서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도시실장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은 지난 3월 13일 김의겸 전 청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2달 이상 공석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모현동, 송악동, 오산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향상 및 치매 예방을 위한 마음 안심 기억 튼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되며 센터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오페라 명랑하녀를 오는 5월 31일 오후 2시와 4시 총 2회 선보입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은 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티켓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지겠으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2도에서 30도까지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